네, 안녕하세요. 자, HLB 좀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좀 그래도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 일단 HLB 먼저 볼게요. 지금 외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시간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 상승가락을 자꾸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종목 분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자, 제가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잘난 척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걸리락이 생겼으니까 가격이 좀 바뀌었죠. 최저점 이 자리에 빠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2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 제가 언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매도, 중간에 매수 3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동안의 HLB의 모습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이다. 익절이라든지 뭐 매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날 어떻게 올랐다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교만과 잘난 척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거부감 느끼는 말이었다라고 하면 용서하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저는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아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선 나중에 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이루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든 맞든 그거 상관없이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광고비를 벌기 위해서 거짓말 모르는 거, 네,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정말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위치에서 이런 거다라고 하기 좀 말씀을 딱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심심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색칠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만들다가 오류가 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이 색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좀 빠졌죠.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매도에 대한 위치의 캔들, 자, 이거는 캔들 기법에 적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의 위치와 캔들 모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돌파를 하게 되면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항이죠. 그렇죠? 윗꼬리가 생겨서 저항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꼬리가 생기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를 알게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미리 알았다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잘난 이게 아니라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어떤 캔들을 적용을 시켜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저항이다, 이런 단순히 이 내용이 아니라 이 저항은 다 알아요.
누구나 보면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대한 것이 저항이 생기는 것이고, 내일 지금 시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여기를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항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한 상승한 것에 비해서 하락한 것 추가 하락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중장기에 대해서 중장기 매매하실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은 이 종목이 좋아서 홀딩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중장기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중장기 보시는 분들 홀딩 하세요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장기를 들고 있으면 이게 무조건 수익이 나는 종목이 그러니까 종목이다라고 해서 홀딩 이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어차피 홀딩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지, 제가 중장기를 좋게 보고선 홀딩 하셔라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것을 오늘 못을 받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올라간 만큼에 대한 차익 실현과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건 5일선이 이탈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고요. 5일선 이탈이 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HLB에 대한 이런 모습은 부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면 추가로 물론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매도를 하는 위치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저 같으면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그리고 돌파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자,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HLB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색칠을 미리 해놨습니다. 미리 해놓은 거는 지금 녹화 다시 하는 겁니다. 생명과학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표가는 여기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날 이 캔들이었을 때 다음 날부터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익절 매도다. 저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색칠을 제가 했는데, 이 색칠을 왜 했냐면 중요한 자리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자리가 갭상승이 나서 갭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그 자리는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모습이 그래서다가 아니라 이미 이런 내용을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중요한 자리를 갭상승을 해서 상승이 나왔죠. 그럼 뭐다? 자, 갭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괜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갭을 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자리 지키는 자리이다. 이거를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시간 외에도 상승이 나왔고 프로그램 내에서도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프로그램 매수가 나온 결과 시간에 상승한
이 결과를 갖고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캔들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적용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LB와 같습니다. 뭐가 같죠?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돌파가 나와서 저항이 생기느냐, 뚫고 올라가느냐,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느냐,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갭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시간 내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일단 이것을 강한 저항 자리를 어떻게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시간에도 띄워놓고 수급이 들어왔다. 그런데 만약에 상승을 못하고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거죠? 밀리겠죠. 이게 단순히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 흐름을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습을 보고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결정이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약 보겠습니다. 자, 제약도 이미 어제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쵸? 돌파가 나왔죠. 오늘 갭하락을 했지만 갭하락한 가격대가 어디다? 자, 보시면 이 지지 라인 위에요. 근데 밑으로 빠졌어요. 꼬리가 생겼어요. 그럼 이건 뭐다? 시가가 괜찮기 때문에 종가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까지 기다리고 이게 다시 밀리느냐 안착을 하느냐 보는 겁니다. 안착을 하고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상승이 나오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려보면 LB 생명과학, 파워, 그쵸? 제약은 이제 상호 변경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 세 가지의 수급이 흩어진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흩어지면 주가의 흐름이 달라진다라고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별로 그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 수급이 좀 바뀌어요. 지금 파워와 LB와 생명과학이 계속 바뀝니다. 흐름도 바뀝니다. 그리고 따라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나중에 추후에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바뀌게 되면 LB 생명과학과 이 주가의 좋은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력, 하락력, 그죠? 그러니까 상승률이죠. 상승률과 하락률이 보세요. 지금 완전히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주가가 점점 흐름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거는 하락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이 나와도 상승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때 상승하고 나서의 그 하락, 파동이에요, 파동. 그러니까 이런 파동이 대응이 되지 않고 미리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가 상승을 해도 위험해질 수 있다. 왜? 높은 자리에서 매수가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을 볼 텐데 일단은 지금 딱히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미 저는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